자, 우리 그 전기기기를 요약을 합니다. 전기기기. 전기기기를 요약을 하는데요. 자, 일장 직육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전기기기를 너무 어려워하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전기기기가 뭔지 좀 얘기를 하자 이거죠. 전기기기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회전기하고요, 정지기로 나눕니다. 회전기는요, 뭔가 회전자가 회전이 되는 부분이고요. 정지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공부할 때 뭐가 쉽겠어요? 정지기가 쉽다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맞아요? 회전기는 왜요? 물성적인 뭐를 뭔가 회전을 하니까 이게 좀 어렵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회전기를 크게 발전기하고 전동기로 보는 거고요. 그렇죠? 이 정지기의 대표는 뭐예요? 변압기입니다. 일단 변압기고요. 그 다음에 정류기가 여기에 해당되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딱 네 가지 테마네요. 굉장히 간단하네. 이렇게 누가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죠? 해보니까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발전기는요, 어떤 거냐? 기본적으로 기계적인 에너지를 가지고요, 전기적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죠. 규적 에너지, 전기적 에너지를 만드는 거 뭐 우리 다 맨날 얘기하는 건데, 자, 기계적 에너지는 뭐라는 거예요? 전기자, 즉 회전하는 이 부분을 회전자를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전자를 회전시키는 장치를 뭐라 그래요? 원동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발전기는 원동기라고 하지만 이건 아니단 말이죠. 전동기는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전기적 에너지는 뭐야? 기전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야? 회전자를 내가 회전시켰더니 기전력이 만들어졌다. 이게 됩니까? 회전자를 바깥에서 내가 손으로 돌리던 전동기로 돌리던 하는 경우는 뭐다? 발전기고요. 그 다음에 뭐야? 전동기는 뭡니까? 내가 전원을 걸었더니 회전자가 회전을 시작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반대로 전동기는 뭐냐? 거꾸로예요. 전기적인 에너지를 기계적인 에너지로 바꾼다 이거죠. 그럼 전기적 에너지는 뭐예요? 전원을 넣어야 되는 문제예요. 이게 됩니까? 전원을 넣어야 돼요. 전원을 넣었더니 기계적 에너지는 뭡니까? 기계적 에너지는 회전력이 발생하더라. 즉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토크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는 기계적 에너지를 발전기 쪽에서는 이 바깥에 회전을 회전을 시켜주려면 가만히 있는 회전자를 어떻게 회전시켜요? 바깥에서 돌려주는 애가 있다는 거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원동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발전기는 앞단에 반드시 뭐가 붙어있다? 원동기가 붙어있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 자, 주목. 정말 중요한 게 뭐가 되겠어요? 발전기는 기전력이 어떻게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전동기는 뭐야? 회전력이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이거에 대해서 구분을 줘야 된다는 거야. 이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이 정지기에 들어가는 이 변압기하고 정류기는 결론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전력을 변환해 주자는 거죠. 변압기는 뭐예요? 1차 전압을 건수에 따라서 2차 전압 만들어내는 거죠. 맞아요? 정류기는 뭐 AC를 DC로 바꾸고 DC를 AC로 바꾸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쪽은 좀 쉬워요.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려볼게요. 타겟이 뭐냐는 거예요. 요약만 하고 풀이만 하지 말고 타겟을 얘기하자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발전기예요. 발전기는요, 결국 잘 보세요. 이 발전기라는 애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기계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회전력을 가지고 전기적인 에너지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주목. 발전기의 구조는 뭐야? 고정자라는 부분과 회전자라는 부분으로 나누겠죠. 맞아요? 고정자가 계자, 즉 뭐예요? 자속을 만들어주는 부분이고, 회전자에서 기전력이 발생되는 이런 구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회전 전기자형이라고 그래요. 즉 회전자가 전기자라는 거예요. 고정자가 뭐예요? 계자예요. 회전자는 그럼 뭐가 돼요? 전기자가 된다. 여기서 기전력이 만들어진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3상으로 쓰는 동기기는 얘들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고정자가 전기자가 되고
회전자가 계자가 된다. 즉 뭐예요? 주목! 패러데이 렌즈 법칙에 따르면 자장에 있는 공간 내 도체를 운동을 시키면 플레밍 오른손 법칙이죠? 기전력이 만들어지는데 잘 보세요. 자장이 가만히 있고 전기자가 회전하나 전기자는 가만히 있고 자장이 회전하나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 한다? 회전 계자형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 부분은 뭐라 그래요? 동기기. 이 부분은 뭐야? 직류기 이렇게 불러요. 발전기는 그러니까 뭐야? 직류 발전기, 동기 발전기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이게 됩니까? 그럼 자 이걸 보자고요. 자 이제 구조가 그럼 계자하고 전기자로 나누는데 계자는 뭐 하는 거라고요? 자속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럼 계자가 자속을 만들어내면 자속을 만들어낸다는 건 뭐야? 계자에 전류를 흘려야 되겠네요. 그 전류를 뭐라 한다? 계자 전류라고 그래요. I의 F라고 표현하죠. 계자 전류를 흘리면 자 여기 잘 보세요. 이런 철심에다가 건선을 감고 전류를 흘리니까 자 주목! 전류가 그러면 자장이 이렇게 발생되죠? 이걸 뭐라 그래요? 자속이라고 그러고 주자속이라고 부르죠? 이 전류를 뭐라 그런다? 계자전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돼요? 자속을 공급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전기자는 뭐다? 철심에다가 건선을 감는 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여기도 철심에다가 건선을 감았어요. 잘 보세요. 계자철심, 계자건선이라고 하죠. 여기는 뭐야? 전기자철심, 전기자건선이에요. 이게 됩니까? 자, 전기자철심, 전기자건선인데 이 전기자철심에다 건선을 가면 이 건선에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기전력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발전기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여기서 나와버렸네요. 뭐예요? 건선법이라고 하는 거. 뭐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전기자의 건선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됩니까? 발전기에서 우리 공부해야 될 건 뭐니까? 전기자의 건선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직류기는 자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직류기는 고상권, 패로권, 이층권 이렇게 많이 했던 거고 동기기는요 어떻게 했어요? 분포권, 단절권 이런 걸 사용한다 그랬다고. 자 기전력의 파형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동기기에서 건선법을 건드려라 이런 뜻이에요. 기전력에 대한 얘기니까. 이게 됩니까? 그거를 정리를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첫 번째는 뭐야? 첫 번째는 일단 건선법에 치중하자. 두 번째는 뭐야? 결국은 기전력이 얼마 나오냐는 거예요. 기전력에 대한 거 꼭 알아두세요. 기전력은 어떻게 합니까? 자 주목! 기전력은 제가 이렇게 표현하죠. E로 표현해요. V로 표현 안 해요. 내부 저항이 있는 경우엔 저항으로 표시하고 잘 보세요. 발전기에다 부하를 달면 부하에 걸리는 전압은 V. 무슨 전압이라 했어요? 회로이론 일장할 때도 있었습니다. 단자 전압이고요. 내부 저항을 R라고 표현해요. 건전지에도 이렇게 했죠? 그럼 여기서 보세요. 부하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것을 직류기 같으면 전기자 저항.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E는 IA, RA 플러스 V로 계산할 거예요. 이게 됩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동기기는 교류기고 이제는 이게 임피던스고요. 동기 임피던스라고 부르고 여기에 부하를 달면 다 똑같아요. 보세요. 여기에 전압을 걸고 전류를 넣으면 어떻게 해요? E는 I의 GS 플러스 V예요. 결국은 뭐야? 결국은 얘들의 유기기 전력은 뭐야? V 플러스 I의 임피던스가 됐건 저항이 됐건 어쨌든 이런 타입이다라는 거죠. 이게 됩니까? 이걸 뭐라 한다? 기전력이라고 그래요. 이게 됐어요? 기전력. 그러면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발전기의 핵심은 기전력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발전기의 핵심이 기전력이 안 나오는 형태를 뭐라 한다? 전기자의 반작용에 의해서 기전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기전력이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출력이 작아지죠.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거. 뭐 때문에요? 주자속이 감소를 일반적으로 하거나 자속이 불균형해지거나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고 나면 네 번째는 뭐예요? 발전기의
종류예요. 발전기 종류는 자 주목 보세요. 직류 발전기는 또 동기 발전기예요. 발전기의 종류는요. 주목해 보세요. 직류 발전기는 자속을 직접 자기가 그러니까 잔류자서 갖고 있느냐 아니면 밖에서 공급해 주냐에 따라서 자여자는 직권, 그 다음에 분권, 그 다음에 복권으로 해요. 직권, 분권, 복권은 뭐야? 직권은 뭐야? 전기자하고 계좌가 직렬이다. 병렬이고 직병렬이다 이런 뜻이고요. 외부에 자석 공급하는 거예요. 동기발전기는 어떻습니까? 이런 게 없어요. 계좌를 돌리기 때문에.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이거는 뭐에 따라서 분류해야 한다? 원동기가 뭐냐? 원동기가 세 종류더라. 뭐야? 수력발전에서는 수차, 그 다음에 화력발전, 원자력발전에서는 터빈, 그 다음에 자동차 엔진을 쓰는 엔진형. 엔진형은 주로 어디 있어요? 이런 건물에 비상용 자가발전기 들어있는 거고.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이런 건물에다가 수차를 달 거야? 터빈을 할 거야? 다 엔진형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분류를 하는 거야, 종류를.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수식을 나중에 정리하면서 제가 해드리겠지만 어쨌든 내용은 그렇다. 다섯 번째는 뭐예요? 자, 부하에 전력을 공급해야 되는데 잘 봐. 주목. 발전기가 이렇게 하는데 부하에다 내가 전기를 공급하는데 부하가 이만해졌어. 발전기를 하나 이렇게 이만한 걸 사와요? 아니죠. 다른 발전기를 하나 사서 병렬로 공급해요. 자, 그래서 주목. 부하에 공급하게 되는 뭐예요? 발전기나 변압기는 뭘로 한다? 항상 병렬 운전한다. 병렬 운전은 어디서 하는 거다? 발전기나 변압기처럼 어디에 연결되는 부하에 공급하는 쪽에서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병렬이면 말 안 해도 알겠네요. 전압은 다 똑같아야 되고 뭐 이런 것도 그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전동기에는 병렬 운전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전동기는 자체가 부하예요. 전기를 쓰는 데잖아요. 맞아요? 전기를 만들어내는 데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따졌을 때 이걸 말한다? 병렬 운전이라고 해요. 병렬 운전. 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걸 뭐야? 발전기들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발전기 준비를 한다면 자, 주목. 자, 직류기부터 먼저 잠깐 얘기할게요. 직류기 뭐야? 자, 전기자, 계자, 얘네들 뭐가 있어요? 정류자가 하나 더 있다. 다른 것보다. AC를 DC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이 순서대로 가봅시다. 두 번째 뭐야? 유기전력. A분의 P의 G파 60분의 N이지만 결국 V 플러스 IA RA죠. 세 번째. 전기자 반작용. 주자속이 줄어드니까, 자속이 줄어드니까 출력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해요? 보상권선을 넣어라.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발전기 종료하니까 뭐예요? 자여자, 타여자. 그죠? 타여자는 뭐다? 외부의 자속 공급하기 때문에 전기전력하고 부하전력 같다. 이거 나중에 정리해 드릴 거예요. 직권은 뭐예요? 전기자전료, 계자전료, 부하전료 다 똑같다. 분권은 뭐예요? 나눠지니까 전기자전료가 계자전료하고 부하전료 나눠지더라. 복권은 얘네 둘 같은 형태로 있다. 이런 얘기고요. 맞아요? 자, 직류기의 병렬운전 조건 뭐예요? 일단 극성이 같아야 된다. 직류니까. 얘기 됩니까? 극성이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 필요합니까? 뭐 필요해? 단자전압이 일치해야 되니까 전압이 극성이 같아야 되고 전압이 같아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주파수는 전혀 관계없죠? 왜? 직류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뭘 나타내는 거예요? 퍼센트로 나타낸 부하 곡선이 외부 특성 곡선이 일치해야 된다. 이게 됩니까?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야 여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해서 전압 변동률이 되는 거예요. 전압 변동률은 뭐야? 항상 단자 전압이 부하가 걸려있을 때하고 안 걸려있을 때 차이죠. 그래서 무부하 때는 항상 뭐다? 기전력이다. 그럼 잘 보세요. 주목 여기 보세요. 직류기는 E는 V 플러스 IA RA였으면 여기에다 넣을 수 있는 게 뭐야? IA RA 곱하기 100이네요. 요거 E-V 하면 동기기는 아까 어떻게 했어요? E는 V 플러스 I의 GS였어요. 그러면 동기기에서 전압 변동이 나오면 어떻게 돼? I의 GS 곱하기 100이겠네요. 충분히 다 이해되죠? 맞아요? 이렇게 해야 발전기가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발전기는 이런 형태였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전동기예요. 자, 전동기는 어떻습니까? 자, 주목. 전원을 인가했어요. 전원을 인가해서
회전이 되는 애들이에요. 이게 돼요? 전원 인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기적인 에너지를 기계적인 에너지로 가져가야 돼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있죠. 뭐예요? 전동기가 평상시엔 정지돼 있어요. 정지돼 있던 애들을 여기 있던 애들 여기까지 끌어올리면 요만큼의 힘만 필요한 게 아니죠. 처음에는 정지됐으니까 엄청난 큰 힘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줄렁줄렁 관성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 뭐예요? 이 제일 피크로 올라왔던 이 전류를 뭐라 그래? 기동전류라고 그래요. 기동전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기동전류를 어떻게 제한할 거냐는 문제가 생겨요. 따라서 제1번은 뭐예요? 제1번은 기동법이에요. 그렇죠? 기동법이에요. 자, 전동기는 여러분 알다시피 직류전동기가 있었고 동기전동기가 있고 유도전동기가 있는데 동기전동기는 뭐예요? P분의 120F 정속도로 운전이 되는 애들이고 얘들은 아니죠? 맞아요? 그래서 기동법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직류기는 어차피 뭐 임피던스가 없으니까 저항만 있으니까 저항으로 기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항에 쉽게 얘기하면 저항값을 크게 하면 기동력이 작아지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거. 두 번째는 뭐예요? 동기기는 전동기는 뭐예요? 다 좋은데 자기 기동이 어려워요. 그럼 기동장치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세 번째는 뭐예요? 바로 이 유도전동기예요. 유도전동기는 종류에 따라서 뭐예요? 농용하고 건선형으로 나누다 보니까 농용은 기동법이 여러분들 뭡니까? 전압 다 걸어서는 전전압 기동, Y델타, 기동 보상기법 여러 가지 나오는 거죠?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1차와 2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전력 변환을 해야 돼요. 전력 변환. 그런데 이 전력 변환을 해야 되는 것 중에 직류 전동기하고요. 동기 전동기는 회전자의 회전 속도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전력 변환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유도 전동기는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얘기하는 고정자라고 하는 이 자속이 공급이 돼서 그렇죠? 그 이후에 회전자가 회전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고정자하고 회전자의 차이를 뭐라고 배웠습니까? 슬립이라고 배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슬립이 있으면 얘네들은 뭐다? 회전시와 정지시가. 자, 보세요. 회전시하고 정지시가 전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시에 뭐예요? 주파수가 예를 들어 정지시의 주파수 F1이면 회전시는 슬립만큼 차이 난다. 예를 들어 정지시의 기전력이 E2면 SE2로 간다. 이런 것들. 그럼 결론적으로 뭐야? 이 슬립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겠죠? 고정자 속도분의 고정자 마이너스 회전자로 계산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전력 변환 상태가. 그리고 나면 세 번째는 뭐예요? 속도 제어를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속도 제어를 어떻게 할 거냐. 자, 주목. 3세트. 뭐예요? 전동기는. 기동, 속도 제어, 제동이에요. 그러면 속도 제어인데 직류전동기의 경우는 회전 속도를 K의 파이의 V-IA RA다 보니까 자속, 전압, 저항 제어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기전동기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동기전동기 회전 속도는 P분의 120F이기 때문에 주파수와 극수가 정해지면 회전 속도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바로 이거죠. 유도전동기. 유도전동기 회전 속도는 얼마야? 1-슬립의 NS이기 때문에 1-S의 P분의 120F니까 속도를 바꾸려면 주파수를 조정하거나 극수를 조정하거나 슬립을 바꿔주거나 세 가지예요. 그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이런 속도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속도식에 대해서. 그러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네 번째는요, 제동법이에요. 제동법. 자, 제동법이라니까 어떻게 세우는 거야? 전동기를 발전제동, 그 다음에 회생제동, 그 다음에 역전제동이죠. 발전이라고 하는 건 뭐야?
전기자를 전원에서 분리해버리면 전동기로 사용되는 게 발전기로 나오기 때문에 발생된 전력을 저항해서 소모하는 거고, 얘는 뭐야? 발생된 전력을 전원으로 되돌리는 방식이고, 역전제동이라는 건 뭐야? 역토크를 만들어낸다는 거야. 그러면 역토크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잘 보세요. 직류기는 어떻게 해요? 전기자 접속을 변경을 하는 거죠. 반대로 돌리는 거고요. 유도기는 어떻게 합니까? 3사로 쓰면 3선 중 2선의 접속을 변경하는 거예요. 이게 됩니까? 요거는 그래서 상을 바꾼다 해서 무슨 제동? 역상제동이라는 표현을 쓴 거야. 큰 카테고리를 보면 역전제동이죠. 그러면 발전기하고 전동기에 대한 내용은 다 된 거예요. 발전기하고 전동기는. 그러면 발전기는 뭐가 중요하고 전동기는 뭐가 중요한지 알았죠? 이제 시험 문제 뭐 나오는지 아시겠죠? 맞아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변압기입니다. 변압기 뭐라고요? 전력 변환 장치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변압기를 이렇게 놓고 건수비가 N1 대 N2인 변압기를 1차에 전압을 걸고 전류를 흘리면 2차에도 전압이 만들어지고 전류가 흘러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그림을 이렇게 보니까 이해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변압기는 이렇게 철심이 있고요. 이 철심에다가 건선을 감아요. 이게 됩니까? 건선이 여기가 N1, 여기가 N2예요. 1차에다가요. 잘 보세요. 전압을 걸고 전류를 흘리면 자속이 발생이 되면서 기전력이 만들어질 거고요. 이 자속이 뭐예요? 이 철심, 즉 자로를 타고 이동하면 이쪽에 기전력이 만들어질 거고요. 여기 전압이 걸려요. 전류 흐릅니까? 안 흐릅니까? 안 흘러요. 왜? 오픈되어 있으면요. 맞습니까? 2차 측에 부하를 달면 그제서야 전류가 흐르기 시작해요. 그럼 보세요. 건수비라고 하는 것은 N2분의 N1인데 이거의 처음이 뭐예요? 기전력은 건수에 비례한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전압이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V2분의 V1이 되는 거고요. I1분의 I2가 되는 거예요. 왜 I1분의 I2라고요? V1, I1 했던 전력이 V2, I2가 되니까 전압이 바뀌면 전압이 줄어들면 전류가 많아지는 거죠. 전력 변환만 하는 거예요. 전력을 소모하는 게 아니야. 전력 변환만 한 거라고요. 됐습니까? 그러니 이게 건수비를 얘기하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인터넷 동영상 많잖아요. 유튜브. 그래서 봐서 뭐 하냐면 건수비 N2분의 N은 V2분의 V1 이렇게 쓴 사람은 뭐다? 이게 패러데이 렌치의 전자유도 법칙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전기 전공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이게 피상전력이니까 루트 G2분의 G1으로 했다. 이런 거예요. 그럼 변압기의 제일 핵심은 뭐야? 일단 건수비예요. 그럼 여기서 보다시피 주목.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유기기전력이 각각 생겨야 2차 측에 전압이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테마가 항상 유기기전력이 된다. 유기기전력은 계산해봤더니 4.44 FIM의 N1이 된다. 1차 측이면. 2차 측이면 N2 하면 되겠죠? 맞아요? 자, 그래서 요거 구하라는 문제가 많이 있다. 두 번째는 변압기는 뭐예요? 철심과 건선으로 이루어진다. 철심은 뭐야? 규소광판에 성층 철심을 쓰자. 왜? 변압기에서 나중에 무부하 손실로 만들어지는 게 철심에서 만들어지는 게 뭐야? 철손. 건선에서 만들어지는 게 뭐야? 동손이거든요. 그러면 손실에서 보면 철손, 동손하면 그렇죠? 철손, 동손하면 철손이 뭐야? 히스테리시손하고 와류손인데 기계손을 제외하면 자 얘네들을 줄이기 위해서 뭐다? 규소광판, 성층철심. 규소광판은 왜 써요? 히스테리시손 때문에. 성층철심 왜 써요? 와류손 때문에. 이런 얘기예요. 이게 됩니까? 이런 부분이 여기서 구조에서 다 나와요. 그러고 나면 얘네들은 세 번째는요. 등가 회로를 그려가지고 퍼센트 강화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퍼센트 강화를 만들어내는 이유는 등가율을 그리려면 뭐예요? 무부하 시험. 뭐예요? 철소이나 여자 어드미턴스 때문에. 그 다음에 단락 시험. 뭐예요? 이 강화. 그 다음에 전압 변동률, 임피던스 전압 이런 거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강화를 구해내는 게 중요해요. 왜냐? 잘 보세요. 저항 강화를 P라고 봤을 때 1차 전격 전압분의 1차 전격 전류의 R21 곱하기 100이죠? 리액턴스 강화는 얼마야? 1차 전격 전압분의 1차 전격 전류의 X21 곱하기 100이죠? 퍼센트 임피던스는 어떻게 돼요? 1차 전격 전압의 1차 전격 전류의 G21 곱하기 100이에요. 왜 21이라고 되어 있어요? 2차를 1차로 환산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얘들이 임피던스 전압이다. 이걸 가지고 뭘 하자는 겁니까? 이걸 가지고 전압 변동률을 구해보더라. 전압 변동률은 뭐예요? 2차 전격분의 2차 무부하 마이너스 2차 전격 곱하기 100이에요. 왜 2차 전격이에요? 전압 변동률은 부하가 있을 때 없을 때니까. 부하는 변압기에서 어디 달린다고요? 보세요. 어디 달려? 2차 측에 달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 이거를 어떻게 했다? P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마이너스 Q의 사인 세타. 저항 강화, 리액턴스 강화를 통해서 뭘 구할 수 있었다? 전압 변동률을 구해낼 수 있었다. 그 다음 네 번째는요. 결선이 돼요. 결선. 근데 결선은 왜 합니까? 삼상으로 공급하기 위한 결선이에요. 자, 회로에도 나옵니다. 주목. 삼상 공급을 하기 위한 결선은 뭐예요? 삼상 그냥 변압기를 쓰면 돼요. 이게 바로 뭐였어요, 여러분들? 내철형, 외철형하는 이 변압기예요. 그렇죠? 근데 잘 보세요. 단상 변압기를 가지고 하자 이거죠. 단상 변압기 2대밖에 없어요. 삼상 공급하려면 무슨 결선에? V 결선에서 한 대 용량에 루트 300까지 공급하겠다. 자, 세대가 되면 뭐야? Y나 델타 결선을 한다. 그래서 뭐야? Y나 델타 결선하면 한 대 용량이 3배가 되더라. 그럼 예를 좀 들어볼게요. 4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단상변압기 4대. 그럼 세대 쓰고 한 대 버려? 아니죠. V 결선을 2세트 쓰면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2루트 3K만큼 공급한다. 자, 이 2세트란 얘를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뱅크라고 부른다. 라는 거예요. 이런 거 정도. 그죠? 굉장히 중요한 테마들이죠. 다섯 번째는요. 상수 변환에 대한 게 있고요. 왜? 3상에서 2상으로 바꾸면 전원전압이 안정화돼 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결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3상에서 6상으로 가게 되는 결선이 있죠. 맞아요? 근데 3상으로 6상으로 가면 좋은 점이 뭐예요? 잘 보세요. 3상, 6상 가면 Y결선만 얘기하면 3상일 때는요. 상전류나 선전류가 똑같지만 선간전압은 뭐예요? 루트 3배의 상전압이지만 6상으로 가게 되면 어차피 전류는 똑같지만 뭐예요? 전압이 어떻습니까? 크기가 같아져요. 델타 결선은 뭐예요? 전류 크기가 같아지는 거죠. 이게 됩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변압기도 부하에 공급되는 거니까 당연히 뭐가 있어요? 병렬 운전 조건이 있을 것이다. 굉장히 중요해요. 병렬 운전. 나중에 정리할 때 한 번 더 보시고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7번째는 뭐예요? 손실과 효율이에요. 변압기는. 자, 효율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언제로 나눠요? 전부하시하고요. n분의 1 부하시로 나눈다 그랬어요. 전부하시는 뭐예요? 철손하고 동손이 같으면 변압기 용량만큼 부하를 다 걸어 쓴다. 근데 만약에 철손하고 동손이 같지 않으면 효율이 최대가 될 때가 언제다? n분의 1 부하다 이 뜻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효율에 대한 계산을 할 거고요. 8번째는 뭐냐면 마지막으로 보호설비예요. 변압기 보호설비가 뭐가 있어요? 크게 비율 차동 계전기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부울츠 계전기에 대한 얘기.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시하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꼭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압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서나 뭐 시험에 나올 수 있고요. 굉장히 중요하고. 그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종목은 뭐냐면 정육이에요. 정육이에요. 정육이는요, 우리는 이제 반도체 소자거든요. 소자를 이용해요. 이 소자 중에는 뭐가 있어요? 첫 번째, 다이오드가 있을 수 있고요. 한쪽 방향에만 전류를 흘린 거죠. 두 번째는 뭐야? 트랜지스터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SCR이라고 하는 이 실리콘 컨트롤 렉티파이어. 지금 뭐야? 실리콘 제어 정류기가 있어요. 그럼 얘는 뭐야? 다이오드가 하는 정류. 그 다음에 TR이 하는 증폭기. 이거 역할 중에 제어도 되고 정류도 되는 형태예요. 굉장히 많이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다이오드를 이용해서 정류회로를 하면 네 가지가 되죠. 단상, 반파 정류, 단상의 전파 정류, 삼상의 반파 정류, 삼상의 전파 정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은 건 뭐야? 단상 전파. 그렇죠?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전력 변환 장치, 즉 뭐예요? 인버터라든지 이런 것도 다 시험 문제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AC를 뭐 DC로 바꾸자. 컨버터가 된다. DC를 AC로 바꾸자. 뭐야? 인버터가 된다. 교류를 가변 주파수의 교류를 바꾸는 걸 뭐라고 그래요? 사이클로 컨버터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DC를 DC로 바꾸는 걸 뭐라 한다? 초퍼라고 부른다. 이런 거 정리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기를 제가 정리를 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했냐면 전체적인 틀을 말씀드렸어요. 이런 거를 위주로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일단. 이해됐습니까? 그래야 고득점이 돼요. 왜냐하면 기기를 막 어디 구석에 있는 거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 틀을 알아야 발전기는 어떤 거고 전동기는 어떤 거고 변압기는 어떤 거니까 뭘 중요하게 생각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꼭 기억하시라고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